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편 때는 남자분이 다 7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만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오시는 길 힘들지 않으셨어요? 눈이 어제 저는 포천에서 왔어요. 근데 포천이 눈이 어제 좀 많이 내려가고 한 10cm 정도 쌓였거든요. 근데 이제 배경을 보고 주변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틀 후면은 힘들 거 생각하니까는 또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작가님들 여기 양평이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셔가지고 지역마다 다 다른데 우리 작가님들 어디서 오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어디 지역? 안산. 우리 잠깐 세종. 세종 얼마나 걸리셨어요? 오, 세종 좀 거리가 있네요. 분당에서 오셨고요, 우리 작가님. 고양시. 저는 양천구. 저는 서울 강서구요. 강서구. 서울 쪽이 많아요? 저희는 평택에서 일행 네. 축하하시러 네네. 오셨구나. 어디서 같이 오셨어요? 서편 작가님들 되실 텐데 미리 공부하라고. 너무 좋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희는 평택에서 왔어요. 다 그럼 같은 지역에서 네네. 오신 거예요? 여기 아니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 남양주 저희랑 가깝네요. 서울에서 오셨구나. 다 각자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오시는 길은 힘들지 않으셨죠? 즐거웠죠. 네. 맞아요. 여기가 또 이렇게 오면서 주변 배경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장소로는 저희가 여행 오듯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이 장소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같이 출판업을 하면서 저희랑 같이 협업하시는 출판사 이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운영하시는 카페예요. 저희 준비해주신 우리 이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전 작가도 왔었고 여기 이제 몇 번 자주 와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천에 가서 1편을 했었어요. 그때 혹시 1편 영상 보셨던 작가님 계세요?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저도 이제 출판하는 거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냥 저희 50인 거기 올라왔길래 아침에 좀 잠깐 보고 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마음이 움직여서 오늘 아침에 다 결정해서 온 거니까. 자, 박수! 맞아. 이게 사실은 움직인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또는 다른 일정들이 있는데 출판 기념회를 이제 참석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떤 작가일까요? 베스트 작가입니다.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라고 상상해보신 작가님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실까요? 없으시죠? 네. 제가 17년도에 공저책을 처음 내고 책을 안 낼 줄 알았어요. 저는 책이라는 거를 이제 한번 내봤으니까 됐지 이러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일반 책을 냈으니까 그림책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해서 그림책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거는 이제 어쨌든 소장용이었고 출판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개인이 그냥 내가 아무 일반인이 이렇게 책을 낸다는 거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마음을 이렇게 접었었어요. 적었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방황하는 찰나에 온라인이라는 컨텐츠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온라인에서도 너무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오프라인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온라인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거 알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전자책이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라고 해서 전자책은 또 뭘까? 그러다가 또 막 다니다가 우 대표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한국작가협회라는 곳에서 우 대표님을 만나서 함께 이제 책을 쓰고 계속 협업하면서 일을 하다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림책 컨텐츠로 강의만 하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책 만들기 일만 하고 책 만들기 일하고 출판사라는 걸 내보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 대표님과 일을 하면서 나도 그림책 컨텐츠로 출판사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문의를 드렸죠.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다 경험해보셨죠?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낌없이 내어주고 아낌없이 알려주시고, 근데 그거를 정말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알려는 주시지만 하는 건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그죠? 그런데 우 대표님이 하시는 것들을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재작년에 처음, 그러니까 3년 전에 출판사를 내고, 그리고 제가 이제 협회를 끼고 일을 하다가 제가 단독으로 이제 자격과정도 만들고 하면서 제 단독의 장소에서 또 제 단독의 책을 기획하고 만들고 하다가 진짜 제가 그림책 에세이라는 걸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집을 하고 기획하고 편집하고 출판하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제가 그 이전에는 이렇게 글을 쓰고 이런 거를 할 거라고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일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때부터 책을 계속 쓰기 시작해서 올해 처음으로 제 단독 저서가 나왔어요. 8월에 단독 저서가 나와서 정말 첫 베스트셀러도 만들어보고 이게 바로 기회구나. 그래서 우 대표님과 또 같이 꿈짝이 맞아요. 잘 맞아요. 일이 같이 하면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 구축화를 시키고, 아이디어가 또 좋으시잖아요. 한번 이렇게 뭔가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다른 또 아이템을 만드세요. 그게 바로 이 옴니버스 공정 프로그램이었고, 그러면은 그냥 갈 게 아니라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1편, 2편 탄생을 하게 됐고요. 우리 여기 계신 작가님들이 글 쓰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한 페이지라는 거 두세 줄 썼다가 한 페이지까지 쓰고 2페이지 쓰고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며칠 만에, 한 달 만에, 그죠? 책이라는 걸 쓰고 글이라는 걸 쓰고 책이라는 걸 출판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되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일반인인 저희가 해낸 거잖아요. 자, 애쓰고 수고해주신 우리 작가님들께 크게 우리 참 잘했구나 박수 한번.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2년 전에 또 어떤 사고를 쳤냐? 내가 이렇게 글을 많이 썼는데 어느새 제가 50편이 넘은 책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내 책 한번 팔아보고 싶어. 근데 누가 사주기는 하나? 그래서 책방을 열었습니다. 그래갖고 2년 됐어요. 이제 책방 한지는 2년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책을 팔 목적으로 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도전을 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책이 팔리기 시작했고, 오시는 분들이 제 책을 또 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책을 많이 팔아서가 맛이 아니라 작가로서의 자부심. 내가 작가로서 책을 쓰고 책 쓴 게 팔리고 그 책으로 누군가는 많은 영감을 얻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힘을 얻는다는 것. 우리 작가님들 요번에 이 내 삶을 바꾼 책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 어떠세요? 내 삶을 바꾼 책. 이 책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정말 바꿀 수 있구나 책 한 권. 인생. 내가 작은아마 몇 장이라도 써놓은 게 나중에 누가 이렇게 훑어보다가 바꿀 수 있구나. 네, 맞아요. 1편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내 삶의 자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고비도 많이 겪고, 또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또 때로는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나를 잡아주는 건 뭘까요? 이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리고 누군가의 업적이 됐던, 또 누군가의 성공 사례가 됐던 그런 것들을 사례로 저희가 경험을 바탕으로 또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뚝심같이 잡아주는 게 바로 좌우명이잖아요. 우리 여기 작가님들도 아마 사시면서 나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라는 그런 나만의 좌우명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 편은 뭐였어요? 삶의 책이야, 책. 내 인생을 바꾼 책. 책은 정말 어떤 누구도 감히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많은 지식과 경험과 배경과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를 주는 게 책이잖아요. 그런 책을 나만 읽고 읽는, 내가 읽는 책과 다른 누군가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줬던 책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나에게 자원과 자산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책을 저희가 오늘, 그래서 제가 책을 오늘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는 안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따 그거는 돌아가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좋은 우리 베스트셀러가 됐던 우리 내 삶을 바꾼 책 출판 기념회를 먼 곳에서 이 눈 오는 날 아름다운 이곳에서 우리 아름다운 작가님들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표지가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디자인 표지가 너무 이쁘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유 다 된다고 실행력이 정말 갑이고 짱이신 우리 우 대표님께서 바로바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셨는데 1편도 완성, 2편도 완성, 지금 3편, 4편도 완성해서 지금 편집 들어갈 거고요. 4편은 벌써 마감돼서 글 지금 모집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5편 모집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쭉쭉쭉쭉 이렇게 잘 만들어 가신 우리 기획력의 갑이신 우경아 대표님의 인사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오는 길에 이렇게 경치가 눈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우리 보시면은 내 삶의 책이고 사람의 책이다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소재가 다 저의 인생과 경험을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사람의 책이고 내 경험의 책이고 인생이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동안 코치를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책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구상을 하다가 최대한 비용 부담도 줄이고 분량도 줄이고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런 인생 책 쓰기라는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제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단은 하다 보니까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좌우명을 일단 어설프게 시작을 하면서 점점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는 인생 책 쓰기 100편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매월 한 권 출판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책 쓰기와 출판의 기쁨을 좀 시작을 알려드리는 거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 인생책은 좋았던 게 저도 이렇게 잠깐 원고를 보면서 제가 몰랐던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우리가 인생에 되게 영향을 두는 책들이 선생님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에게 그 책을 소개하고 또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또 귀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하셨고요. 아무튼 베슬러 작가님을 축하드리고 이게 제가 요거쯤에 만들었는데 처음에 아들 한번 넣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우 나는 딸이 왔는데 그래서 넣었습니다. 따라 넣었는데 어떤 분은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네. 친구야. 나는 친구도 없어. 누구야? 엄마야. 넣었습니다. 그래서 문구가 아들아, 딸아, 친구의 엄마야가 됐습니다. 우리 모든 주변에 작가 됐다고 자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아, 딸아, 친구야, 엄마야. 일단 책 쓰고 베스트 작가 됐다. 저는 이 말 듣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처음에 아들아
듣고 나서 너무 좋지 않냐고 너무 신나하셔서 아 그걸로 하시나 보다 이랬어요. 그래도 좀 이따가 아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밖에 아니 딸밖에 없대요. 아들이 없대요. 그래서 또 바꿨다는 거예요. 딸만 셋이라.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보다 바꾸셨대요. 그래서 그럼 그런가 보다 했더니 최종 이렇게 늘려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유 괜찮다고. 어떠세요 작가님들? 좋아요. 너무 좋죠. 네 맞아요. 댄스도 있으시고 웃음도 있으시고 재치도 있으신 우리 무경아 대표님의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얼마나 이걸 쓰시고선 자아자찬을 그렇게 하시던지 하셔가지고 너무 멋있지 않냐고 계속 이렇게 보니까 멋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책을 요번에 책을 처음 써보신 작가님 계세요 혹시? 이번에 나 책 처음 써봤다. 어떠셨어요? 책을 처음 썼을 때 느낌. 뭔가 숙제를 제 삶 속에 항상 갖고 있었는데 책을 한 권 꼭 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2019년도에 도전을 해서 그 원고를 계속 가지고 아직도 탈고만 해놓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굉장한 그 어깨의 무거움을 달고 있었는데 마침 소개로 이렇게 이 책을 써냄으로 인해서 뭔가 정말 커다란 숙제 하나를 던져버린 그런 해방감이었습니다. 이 말에 되게 궁금한 게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가 20명의 작가님이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뭔가 성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이 연말에면 다 이제 성과 보고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날짜가 촉박한 거예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12주 작업을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8주로 마감을 하고 8주의 차에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해야 된다 하니까 저는 4주에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4주에 글과 그림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냥 그림책 한 권 만들려고 왔다가 8주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어머나 강사님이 4주 만에 이걸 한대. 다들 표정이 완전히 무슨 괴물을 만난 것 마냥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는 또 맞춰서 해야 되니까 할 수 있고 저희가 보통 이제 4주에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숨이 헉헉 막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분 선생님들께서 우리 작가님처럼 내가 지금 여기를 와야 되는지 오기 싫고 숙제를 해야 된다는 무게감에 어깨는 무겁고 집에 가면 또 육아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것들도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10건만 나오게끔 만들자. 30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30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5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5분이 포기를 하고 25분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참여만 하고 10건만 있으면 출판 기념회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담당 팀장님하고도 이제 협의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 기대를 이제 4주에 또 빡세게 돌렸는데 마감 직전에 한 일주일 전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면 다음 주에 마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연락이 막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권이 완성이 됐어요. 21권이. 그리고 나서 이게 있잖아요. 제가 우 대표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번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은 멈추지 않고 쭉 끝내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야지만 결과물이 나와요. 봐주고 기다려주고 아무리 하면은 우리는 어쨌든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게 내 거화가 되지 않으면은 성과를 못 내요. 특히나 글쓰기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저희 자격 과정을 하면서 이제 모임을 했는데 작가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책이 나와서 너무 뿌듯하고 이제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작가가 되기 위한 진짜 준비를 시작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그거 탈고 되신 거 언젠가 꼭 개인 저서로 나올 거잖아요. 네. 벌써 스타트가 되신 거죠.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우리 작가님 처음이시죠? 네, 저는 책은 제가 사서 읽고 보는 거라고 생각했지 제가 쓴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을 갑자기 받았을 때 책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네, 다른 거였으면 제가 안 썼을 텐데 책 제목을 보면서 또 짧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한편의 일기처럼 쓰면 되겠다. 이제 좀 쉽게 그런 접근이어서 쓸 수 있었지 책이라고 그랬으면 못 썼을 텐데 이래서 한 몇 몇 주 고민하다가 이렇게 쓰는 것도 짧은 글이라서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고 이렇게 또 출판된다는 게 별로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왔다고 해도 올려놓고 했는데 나중에 후폭풍이 저보다는 옆에서 너무 막 이렇게 알아봐주고 아는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놀란 거예요, 이제 속으로. 그래서 출판 기념회도 처음이어서 책 가져오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무슨 사인한다는 것도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자리도. 근데 아무튼 이런 자리를 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그게 가장 또 뜻깊은 제가 딸이 둘인데 이제 30하고 26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엄마를 좀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는 첫 책 나왔을 때 아무도 안 보여줬어요. 아시죠? 지금 책 써보신 작가님이 아시죠? 이게 책이야 뭐야 창피해서 보여주지 않는데 저희 지역에 청년 대표들이 있어요. 청년 대표들이 하는 청년 지원사업회에서 20살부터 이렇게 그들이 모여갖고 이제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연락이 그거를 관리하시는 대표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 연락도 거쳐 오신 거야. 다이렉트가 아니라.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처음 냈던 책 제목이 그녀들의 인생 특강이에요. 이게 8명의 강사들의 삶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 썼는데 저희는 그래도 지금 4페이지였잖아요. 저는 글도 써보지 않은 제가 그 당시에 20몇 페이지를 쓴 거예요. 그거를 그냥 누가 봐주지 않고 이렇게 써서 보내세요 그래갖고 어떻게 뭘 써요? 그랬더니 쓰고 싶은 거 쓰세요. 그럼 제목은 뭘로 해요? 쓰고 싶은 제목 하세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우 대표님 만나고 진짜 신세계를 만난 거야. 다 보셨죠? 목차 다 잡아주지, 내용 주제 다 잡아주지, 제목 다 잡아주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책을 이렇게 내는 건가? 이거 못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쓰고 포기했던 것 같은데 쓰고 나서 아무도 안 주고 있다가 그때 청년 대표가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대표님 책을 사고 싶어 하는데 일반 서점에는 없잖아요. 서점에 갔더니 없대래. 지역 서점에 갔더니 없더래요. 그래서 그 온라인 서점에만 있어요. 또 소심해가지고 온라인 서점에만 나오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이게 초보 작가들의 그거죠. 필요하시면 제가 한 권 드릴게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그냥 글을 하나 썼을 뿐인데 그리고 그냥 출판만 하나 했을 뿐인데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들에게 멘토가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대표들한테 멘토를 하겠다고 인터뷰하고 영상 찍으러 갔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저를 너무 신세계 사람 보듯이 저를 보면서 꼭 읽고 싶었다고 그래서 책을 주고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인을 해드리고 왔는데 며칠 후에 그러니까 한 달도 아니에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 같은 작가가 꼭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 글 잘 썼나? 이거 내일 이게 하기 좀 뭐한데 근데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께서 또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전화 통화하는데 너무 책 잘 읽었다고 감동받았다고 그러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 작가님들은 우리는 우리 삶을 그냥 살아왔을 뿐이거든요. 그죠? 근데 나와 같은 삶을 사는 그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 글을 봤을 때는
이 글이 그들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 나 정말 못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나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이분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면 또 더 많은 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내 삶도 남의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 어머나. 그래서 제가 더 감동이고 감사의 그런 마음을 받아서 글을 써야겠는데 어떻게 또 연결해서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한번 하고 나면 인연이 끝나버려요. 정말 내가 진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우 대표님을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지금 승승장구하는 작가가 되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작가가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우리 작가님들. 저는 그래서 작가님에게 꼭 그 책을 단독 저서로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작가로서 문의가 와요. 강사로서 문의가 오는 게 아니라 작가님으로 대접을 받아요. 저는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글을 쓴다는 거, 저는 솔직히 글은 제가 치유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글을 쓰면서 제 자신이 치유가 되고 제 삶에서 좀 더 옳은 삶을 살고 싶고 또 다른 분의 인생, 다른 삶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면서 그 인생 속에서 나도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좀 더 배우고 좀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글을 쓰는데 이 내가 쓴 글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 또한 작가로서의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작가님들도 지금 그렇게 작가의 길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아까 또 처음이신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님. 우리 이사님 너무 사랑해요. 아까 처음이신 작가. 네. 저는 최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칸 이용에도 처음 이렇게 오고 이번이 첫 공동 저서인데요. 맨 처음에 이 시리즈를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그 CEO 과정, 1인 기업 CEO 과정을 들으면서 우경화 대표님 이제 인터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듣고 야 너무나 무슨 이렇게 딱 저를 위해서 맞춰준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편이 좌우명 그게 끝난 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라도 쓰려고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부터 이 시리즈를 계속 이제 팔로우업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존에는 저도 이제 뭐 책을 읽고는 뭐 독후감식으로도 혼자도 써보고 뭐 일기나 뭐 이런 글들을 그냥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는 글들하고 이렇게 책으로 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는 것들은 하나의 나의 그냥 마음을 풀어놓고 내 생각을 그냥 적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걸 이렇게 딱 하다 보니 내가 글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완전 완성하게 하고 다시 끝까지 한번 돌린 다음 다시 검토하고 해서 이걸 다시 곱씹고 하는 그런 부분 하나의 완성되는 느낌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있어서 책임감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발간돼서 다 해서 내 이름을 달고 나가면 내가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부분도 같이 또 일치하게 따라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그러면서 이게 내 삶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되고 좀 한 단계씩 또 이렇게 승화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계기를 이렇게 잘 만들어주신 대표님 이런 프로그램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작가로서의 삶은 진짜 앞으로는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얼마나 지적이에요. 작가의 삶이. 그죠?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처음 아까 쓰셨다 그랬던 작가님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파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 오 대표님하고 책을 만나서 꽃핀 내 인생이라는 전자책을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3년, 4년, 거의 4, 5년인가? 아무튼 좀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저도 아까 저기에 계신 작가님처럼 사실 제가 책을 썼는데 책을 썼지만 그거를 탈고하고 또 책을 내기까지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도 많고 또 자신감도 부족하고 또 이걸 진짜 많은 분량을 혼자서 이거를 팔고 하는 그 과정이 정말 저 마음에 되게 무게감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또 가족이 또 이제 어떻게 또 다치게 되고 사실 제가 우경환 대표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진짜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쓰고 나서 그래 다시 한번 진짜 이 짧은 토막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이 내 원고가 다시 탈고돼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저도 항상 이 마음 한속에 정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정말 USB에 그 저장돼 있는 그 글들이 정말 제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출판해도 처음이지만 올까 말까 엄청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서 아침에서 제가 이렇게 멀리까지 운전해서 오는 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이 멀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딸 아들하고 막 이렇게 다녔지 저 혼자 이렇게 오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침에서 용기 내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도 물론 지금 제 USB에 저장돼 있는 그 책 한 권이 꼭 이 세상에 나와서 빛을 발하기를 진짜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잘 들으셨죠? 빛을 발하길 희망해 봅니다. 네. 사실 생겼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약간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포천이라는 지역에서 그냥 평범한 직장생활 하면서 평범한 일을 하고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그냥 순조롭게 이렇게 살면 되지 굳이 내가 뭘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무런 목표도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즐겁게 살면 돼 이러고 살아서 그게 즐거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책이라는 세바시 강연을 가서 그림책을 라는 이 아름다운 마음의 울림을 딱 듣고 나서 그동안 내가 읽어줬던 아이들에게 읽어줬던 그림책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 책이 이렇게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나? 그림책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나서 제가 정말 저도 저 혼자 어디 다니는 거 되게 못하거든요. 진짜 용기 내서 서울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서울을 나간과 동시에 많은 작가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요 안에서 잠자던 용이 꿈틀꿈틀 되겠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하고 싶은데 나 이러다가 이 직장 생활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45살에 제가 그때 꿈이 생긴 거예요. 45살. 그러면서 내가 50이 넘으면 다른 일을 할 거야. 막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막 알아보기 시작하다가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언니 시니어 건강지도서 해보는 건 어때요? 이러는 거여서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나 애들만 가르치던 사람이 그냥 그런 이제 저기만 하던 사람이 그런 거 어떻게 하니까 언니 성격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계속 그걸 배우러 다녔어요. 배우러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나서 실습을 나갔는데 정말 멘탈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 앞에서 온갖 재롱을 부리며 이걸 막 하고 있는데 하고 나오면은 진짜로 다리가 막 후들리고 이게 막 당이 떨어지고 못 하겠는 거죠. 나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잘못 배운 것 같아. 막 그러다가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어르신이 있었어요.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막 생겨갖고 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르신이 한글을 너무 배우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 그냥 해주시면은 저희가 첫 사업비 따면은 선생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어르신들하고 만든 그림책이 첫
책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림책 그때부터 제가 서울을 다니면서 그림책 공부를 하고 그림책 만들기 출판 같은 거를 1인 출판을 배우면서 시험으로 이 어르신들에게 책을 한번 만들어 봐요 우리 그래갖고 그림책 공전을 하나 만들면서 제가 다른 세상에 이렇게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책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다른 이렇게 아이들 책도 만들면서 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가 7년 전이니까 제가 지금 53이거든요. 53, 8년이니까 45에 꿈이 생기고 바로 실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20대 때 제가 이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를 살아보고 아이들을 키워보고 또 직장생활도 해보고 또 경험도 많이 해보고 하니까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겁이 나는데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를 그 어르신들 강의하면서 내 영혼이 탈탈 털리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작가님들에게 진짜 꼭 개인 저서는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작가로서 첫 스타트를 끊으셨으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하지 않은 것과 생각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내가 한 발을 내딛었으면 그 한 발이 앞으로 나가는 길에 디딤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가지고 있는 그 책들 끄집어내서 여기 계신 작가님들께 나중에 꼭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작가님. 네. 또 이제 처음이신 작가님 계실까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네. 의외롭고 처음이시네. 만나뵙게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친구들 만나거나 이제 지인들 하면은 저를 사사가가라고 불러달라고 하거든요. 사사가가가 뭐냐 하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직장이랄까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불어 교사를 했어요. 교사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네. 기사라는 사무소를 하게 됐어요. 기사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디가 전직에 있고. 사사. 네. 그래서 이제 사사.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은퇴처럼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59, 60에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하자. 그래서 이게 그림 그리고 싶었던 그림.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냥 그리지 않고 이렇게 액자에다가 해서 화가라고 이제 자취. 그런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지만 4페이지 원고를 내고 작가라고. 네, 제가 그냥 사사가가라고 하고 있어요. 자만감에 빠져 있어요. 우경아 대표님 때문에 뒤에 가도 하나 붙였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내 자존감을 높이려면 나의 뭔가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너무 멋지다 사사가 써먹어야겠네. 좋아. 저랑도 이렇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사사가가. 좋은 것 같아요.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번, 50명 중에 16번 윤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또 축하해 주신다고 멀리서 들어오셔서 점심 여기 데디스 바베큐라고 있더라고요. 양평에. 저 아주 식사 굉장히 대접 잘 받고 와서 또 이제 우리 같이 오신 분들은 평택에서 독서 모임 같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좀 읽어보자 했는데 읽어보자 말만 하지 책은 사. 근데 읽지 앞에만 조금 읽다가 그대로 덮어놓고 이런 과정들이 많았어서 그럼 우리 낭독을 해봅시다 해서 지금 10월부터 낭독을 시작해서 일주일에 1권에서 2권 정도 책을 계속 꾸준하게 낭독했고요. 지금 현재 10권이 넘어가게 10월부터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는 와중에 저는 한 2년 전에 전자책을 썼어요. 우경아 대표님이랑 연은 없었지만 전자책을 써서 크몽에 등록을 해서 가끔씩 띠링 한번 크몽이 울려요. 그러면 뭐 팔렸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잖아요. 전자책은. 그리고 저는 사실 22년 동안 먹던 당뇨약도 끊고
그리고 또 3개월 만에 18kg도 감량하고 이런 기적의 자연 건강법을 제가 체험을 했고 그리고 같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제 스토리를 이제 글로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자책이 한 44쪽 정도 분량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종이책으로 하나 만들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디선가 띡 울리는 우경화 대표님의 그 메시지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오픈톡방에 너무 많다 보니까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좀 지나서 봤더니 그래서 도대체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니 그래서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2편 할 때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떤 인연인지 좀 모르겠어요. 사실상 어디서 뵀는지도 모르겠고 했는데 제가 덥석 잡았죠. 잡고 우리 식구들하고 이제 6명, 7명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무조건 하자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제가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서 2편은 저 혼자 썼고요. 3편은 오늘 못 오셨지만 한 분 같이 쓰셨고 4편에서는 이제 5명이 다 같이 쓰기로 했어요. 또 제가 지금 자연을 담은 사람 자다민이라는 가맹점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올려서 50명 만들자. 50명 만들어서 50인이 우리가 저런 거 어렵잖아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저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작전을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 세력이 작전 세력을 만들어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50인 하나의 회사에 50명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저희가 근데 거기서 했던 게 7년 전부터 했던 게 뭐냐면 책 읽기, 감사일기 쓰기 그리고 또 하나가 긍정 학원글 쓰기거든요. 그래서 감사일기 쓰면서 하셨던 분들이랑 책 쓰는 거 한 3피니까 가능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가명전 대표님도 4편에 2분 더 들어오시고 그래서 아무튼 5편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편까지 올 수 있게끔 또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아주 그냥 핵심 팁을 딱 공개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팁을 안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팁을 안다고 해서 이거를 누구나 다 하지 않아요. 저 아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난 그냥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편해 이러고 있는데 저렇게 리더로서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하려고 막 이렇게 마음 먹고 하면은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그 기대와 25년도에 좀 뭔가 획기적인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께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책을 하나 내므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다양한 변화들이 생기고 그 속에서 또 다양한 것들을 알아가는 게 되는데 요번에는 저희가 책을 제가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책에 내가 쓴 어떤 책을 추천해 주셨는지 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고 그 책으로 쓰게 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작가님들마다 이유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짧은 글이지만 4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이 4페이지를 쓰면서 또 나만의 힘듦이나 에피소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 이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 책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게 습관이라는 게 잘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저희 가족에게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돼. 우리 가족은 너무 게을러라고 맨날 말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아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거든요. 근데 보통 내가 아픈 사람이면은 자기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25이에요. 근데 엄마인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아프고 수시로 저기 하고 맨날 병원 가고. 그러니까 저는 속이 터지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꿔라 이렇게 몇 번 얘기하는데 정말 자기가 죽을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길어야 일주일, 2주일. 그리고 한 달 지나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저도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5만 가지 것들을 다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제가 이 45세 꿈이 생긴 이유가 43살에 제가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내가 잘못된다고? 내가 왜? 나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딴 생각 안 하고 아픈 아이 키우면서 되게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잘못된다는 거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있던 그냥 친하진 않았어요. 근데 초중고를 같이 나온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몇 년 이제 알고 지내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유방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거의 이제 머리가 다 빠지고 항암 치료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 친구. 근데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 안 좋아지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은미야, 운동하자. 은미야, 좋은 거 먹자. 좋은 걸 못 말하면 너 음식 관리해야 돼. 그럼 운동과 건강 관리 해야 돼. 그런데 정말로 제가 그때 3일 동안 못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신랑 말이 또 왔던 친구들 말이 너 죽는 줄 알았어. 3일 동안 의식이 없어가지고 진짜 너 잘못되는 줄 알고 펑펑 울었더라고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죽음의 마당에 갔다 오니 운동이 최고야. 그래서 저를 데리고 저희 이제 산을 갔어요. 저희 뒤에 이제 청보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코스가 1시간 반 코스거든요. 1시간 반 코스인데 매일 아침 그 친구랑 2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근데 딱 2년 있다 제가 재발을 했어요. 2년 있다 재발을 해가지고 갔는데 3일 동안 못 깨어나던 아이가 그날은 수술하자마자 정신이 들었는데 신랑이 앞에 있더라고요. 눈을 떴을 때 신랑 머리를 막 잡아 뜯었어요. 애 날 때도 되게 안 그랬던 거를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막 저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다 살아나고 내가 왜 이렇게 막 잡아 뜯으면서 나 살려내라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태어나서 이렇게 진료하면서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수술하자마자 운동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산에 다니는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어디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 친구가 가자는데 다 갔어요. 다 따라다니면서 가고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산에 다니면서 얻은 게 비워내는 걸 얻었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긍정적으로 삶을 살았지만 내 안에 부정적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에 다니면서 제가 풀이랑 말을 나누고 나무랑 이야기를 하고 안 보던 것들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나누는 것보다 지금 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 내 삶에 내가 맞춰서 나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으로 인해서 나는 나를 좀 알아보고 챙기고 해야겠구나. 그때 저를 아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그때 알고 그때 꿈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나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면서 살아야겠어. 경제적으로 이렇게 애들 뒷바라지하는 일 말고 돈을 벌기 위한 일 말고 돈을 벌면서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어 하면서 찾은 게 지금 저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건강과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이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거를 그 친구 덕분에 알게 되면서 제가 이 책을 그때 딱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그 친구는 하늘나라로 갔죠. 이게 자연의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작은 변화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작가님들에게 살짝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습관은 이 저자가 얘기를 해요. 꾸준히 형성되는 규칙적인 일.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가 좋아요. 꾸준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가장 항상 1년을 앞에 생각할 때 저는 초심이라는 단어를 항상 카톡 푸사에 쓰거든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런 일과 행동, 나의 이 작은 행동들에 되게 어디에서 온다고? 작은 습관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작은 습관에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인생은 되게 습관에서 결정이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저자가 말했던 것 중에 제가 지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지킬 수 있는 작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작은 습관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위대한 책을 쓰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그 책이 되어야 한다고 누가 말했냐면요.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나발 나비칸트라는 작가가 말을 한 거예요. 사업가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작가로서 책을 쓰고 있고 이 책을 쓰면서 내가 그 책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습관의 힘은 아마 우리를 더 건강하고 지혜롭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저에게는 습관을, 그러니까 이 작가와 변주어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 책을 좀 추천했고요. 이렇게 우리 작가님들 책을 쓰게 된 동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갔어. 앞에 나갔어. 네, 우리 여기 작가님 여기서부터